자, 1부 오늘의 PD픽, 오늘도 김용길 PD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MBS 방송의 김용길 PD입니다. 예. 오늘 되게 요즘에 용길 PD님이 되게 열심히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뭘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이슈를 뭐 파헤치려고 하십니까? 생각보다 그 정치 쪽이 좀 어렵다 보니까 정치 그리고 쪽이 네 뉴스를 젊은 세대들이 잘 안 보기도 했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가지고 원래 뉴스는 안 보셨어요? 원래 막 약간 이슈 같은 것만 약간 좀 재밌는 거 그런 거 약간 딱딱하지 않은 약간 부드러운 거. 네. 오늘 부드러운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까? 제가 부드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용길 PD의 PD픽 오늘 한번 첫 순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소식 있나요? 네, 첫 번째 소식은 코로나 바이러스 기사입니다. 말씀드리자면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4차 대유행이 지속 중인 가운데 16일 신규 확진자 수는 1,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1,500 몇 명입니까? 1,536명입니다. 1,536명이요? 이야, 오늘도 이게 역대 몇 번째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요. 이야, 내용 한번 알려주시죠. 네, 전날보다 63명 줄었으나 확진자 수 자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세 번째로 큰 규모인데요. 오늘이 신규 확진자가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인구 이동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이제 금요일 이제 주말인데요. 자, 이제 주말 동안에 또 사람들이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보니까 우리 김부겸 총리가 또 얘기를 했다죠. 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김부겸 총리는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사적 모임 인원을 4명까지로 단일화하자는 방안을 각 지자체에게 논의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인원 대비 어떤 내용들이 있다고 하는데 자, 네. 알려주시죠.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지금 현재 수도권이 4단계고 지방은 아직 2단계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또 2단계도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어떤 내용들이죠? 네, 표를 보시자면 네. 지금 지역 1등으로 나오는 게 서울이고요. 예. 두 번째는 경기, 세 번째는 대구, 네 번째는 인천 등등이 있습니다. 야, 총 확진자가 17만 5,046명이네요. 예, 7월 16일 기준으로. 그리고 총 사망자가 2,051명이고요. 자, 반면에 보게 되니까 요즘에 제5차가 일어나고는 그렇게 예전보다는 사망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관련한 내용은 어떻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일본 수도인 도쿄에서 하루 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300명이 넘게 발생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자, 23일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1,300명이 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알려주시죠. 15일 NHK 방송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날 도쿄에서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가 1,308명이었습니다. 확진자 수가 1,000명이 넘은 것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입니다. 야, 1,308명이에요. 자, 그럼 올림픽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네, 올림픽은 모든 경기는 무관중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예, 무관중. 네, 그리고 메달 수여식에서 악수와 포옹은 금지되며 메달도 선수가 직접 걸어야 합니다. 선수가 직접 메달을 받는 거군요. 직접 걸어서 이렇게. 네, 맞습니다. 원래 걸어주는 건데 직접 이렇게 한다. 아, 그렇군요. 좀 안타깝네요. 자, 하여튼 뭐 이번에 도쿄올림픽 그렇게 해야죠. 네, 맞습니다. 지침이 정했다고 하니까요. 자, 다음은요. 네, 다음은 서울 영등포구가 국회, 증권사, 백화점 등이 위치한 여의도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비상에 걸렸습니다. 자, 영등포구에 여의도동이 있는데 여의도동에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요? 어떤 내용이죠? 네, 영등포구는 여의도에 거주지나 직장을 둔 모든 시민들을 상대로 선제 검사를 받게 해 확산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예, 여기 음식점이나 백화점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네, 전날까지 더 현대서울 관련 확진자는 7명으로 집계됐으며 여의도 소재 한 음식점은 지난 12일까지 65명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누적 확진자 65명이면 좀 그래도 음식점들이 좀 큰 음식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 여의도구는 유동 인구가 많고 밀집도가 높은 만큼 여의도에서는 이제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제 잇따르는 모습인데요. 여의도구는 금융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선제 검사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네, 국회는 전날까지 확진자 수는 52명으로 이달에만 14명이 추가됐습니다. 자, 이게 국회에서도 4월 달에 이계호 국회의원이 나왔었고요. 좀 관련해서 몇 명 더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국회에도 이게 코로나가 뚫렸다는 거 지금 말씀드리면서 또 대응 말씀해 주시죠. 네. 자, 다음 소식 넘어갈게요. 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및 자산시장 과열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선택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융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4차 유행이 금리 인상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원래 동결하기로 했었는데, 자,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행은 15일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를 열고 현재 0.5%인 금리를 동결했었는데요.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역대 최저 수준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부 분위기가 바뀌면서 그 이 총재와 6명 금통위원 중 고승범 위원이 0.25% 포인트를 금리 인상을 추진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얘기를 하시죠. 자, 네. 표가 보게 되면 제가 오늘 기사를 또 보게 되니까 뉴스를 보게 되니까 이번 달 그러니까 작년 대비 지금 지난달 수출액들을 보게 되니까 코로나 전을 넘었다고요.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자,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수출과 투자가 지금까지 회복세를 뒷받침해 왔는데 이게 견조될 흐름으로 보인다니까 이제 한국은행도 이제 금리 수준 금리를 이제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자, 보게 되면 소매 판매액을 보게 되면 지금 보게 되면 이게 쫙 올라갔어요. 지금 마이너스 찍었다가 결국 이게 6.4, 8.7까지 찍었고요. 자, 관련해서 소비자 물가를 보게 되면 쭉 0점대로 가다가 1점대 넘고 2점대, 3점대 쭉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아파트 매매 가격도 보게 되면 처음에 쭉 올라갔다 쭉 빠졌죠. 3.6에서 빠졌다가 다시 이제 쭉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경제 회복이 되고 있는 상태고, 자, 아래 표를 또 보게 되면요. 취업자 수가 4월, 5월, 6월 보게 되니까 2021년 1분기가 전년 대비 3분기, 4분기에 대해서 다시 확 늘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정황들을 봤을 때, 자, 경제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 그렇게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관련해서 또 내용들이 있나요? 네. 자. 마지막으로 예. 올해 남은 금통위는 8월, 10월, 11월 3번입니다. 이 총재의 이날 발언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 추이를 보면서 빠르면 8월, 늦으면 10월에서 11월 금리를 0.25%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0.25%요.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10월 정도 가을 정도 바람이 불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죠. 네, 다음 뉴스는요.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가 여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 이낙연 후보와의 그 1대1 가상 양자 대결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여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표가 있나요? 네, 표는 없습니다. 표는 없고, 자, 어떻게 네.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네, 16일 MBN과 매일경제가 RN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12일부터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6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인데요. 결과를 보면 윤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37.9%를 기록해 4.2% 정도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37.9%.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윤석열 후보가 더 앞서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반면에 또 우리 여당에서 또 한 것도 나와 있다고 하죠. 말씀해 주시죠. 네, 그 이낙연 후보에서도 38.2% 지지율로 3.2% 정도 앞선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당 저 여론조사는요? 네, 여당의 여론조사는 예. 지금 1등으로는 이재명 지사가 31.9%를 기록하고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이낙연 후보 25.5%로 6.3% 차이로 이 지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 뭐 지지율 나왔고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예. 야권에서는 윤 후보 31.5%로 1위를 기록했고요. 예, 이어서요.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12.2%, 유승민 후보는 7.4%. 예, 유승민. 네. 예. 안철수
대표는 5.7%, 예. 최재형 후보는 5.2%로 뒤를 이겼습니다. 자, 최재형 감사원장 어저께 입당했는데 자, 바로 5.2%. 이게 입당하기 전이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요. 자, 관련 내용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죠? 사이다로의 회기를 선언한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후보를 향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공세수를 높이고 있습니까? 이 지사 캠프의 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정성호 의원은 15일 날 온라인 기자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예. 여기서 이들은 경쟁 후보들이 이 지사를 향한 공격의 가짜 정보는 물론 악의적인 왜곡과 후보 본인이 아닌 가족을 향한 비난 등이 담겨 있다며 저희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그래서 뭐 돌직구를 뭐 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관계자들은 경선에서 과반을 얻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은 결국 2위 후보가 얼만큼 표를 얻느냐와 관련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결국 1등은 뭐 거의 정해진 당상이고, 자, 이 2위 싸움인데 2위 싸움 때문에 지금 추다르크 우리 추미애 후보 그리고 박용진 후보도 2위를 지금 막 언론을 막 하고 있어요. 이를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 근데 2위를 달리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것은 1위 이번 예비 경선을 통해서 지지도가 많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이낙연 후보가요. 자,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9월 12일 날 최종 후보를 뽑는데요. 예. 이 과반수가 넘으면 이제 1위만 뽑게끔 되겠고요. 이제 예. 과반수가 이제 만약에 안 나왔다 이러면 1, 2위가 이제 결선으로 가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자, 9월 12일 날, 12일 날, 자, 본선 경선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후보가 50%가 넘게 되면 단독으로 가는 거고 반면에 50%가 안 됐다. 그럼 다시 투표를 한다는 거지요. 네, 2명 아. 1, 2위 2명만 그렇죠, 결선으로 2명만. 갑니다. 근데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그냥 한 번에 끝내고 싶겠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2명까지 또 나와서 다시 투표를 하게 되면 네. 돈도 들어가랴, 에너지를 또 소비하랴.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는 것 때문에 한 번에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 관련해서 이게 지금 후보들 안에서 지금 여당에서 민주당에서 경선을 좀 늦추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탓인지 이게 3주가 연기될 게 유력하고요. 예. 이재명 지사가 말하기를 10월에 국정감사가 있으니 그 전에 하자라는 말을 했습니다. 야, 국정감사 전에 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군요. 자, 관련 또 내용들 말씀해 주시죠. 네, 이거는 여기까지이고요. 예. 네, 정세균 전 총리는 15일 음주운전 범죄 경력자는 선출직 포함 모든 공직의 기회가 박탈되어야 된다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자, 정세균 대통령 후보, 예, 지금 경제 대통령이라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 그 음주운전 관련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음주운전 관련한 처벌을 당한 후보가 있다고요? 누구 있습니까? 네, 2명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를 저격한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음주운전 처벌을 당한 경험이 있다. 자,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2004년 7월 28일 날 음주운전으로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150만 원이요. 네, 박용진 의원은 2009년에 1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2009년에. 근데 각각 어떤 내용들 때문에 했나요? 음주운전을요? 이재명 후보는 이대엽 시장의 그 농협 부정 대출 사건을 보도한 기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그 사건을 무료 변론 중에 이 시장의 측근을 만나 증언 수집 중 일어난 일입니다. 자, 오늘도 변호사님 나오실 건데 무료 법률 중에 했다는 거. 제가 이거 여쭤볼게 이따가. 자, 그리고 저 박용진 후보는요. 네, 박용진 후보는 2009년 5월 26일에 위반을 했는데요. 이날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례식장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좀 안타깝네요. 장례식장에서 한잔 하실 수도 있죠. 예, 근데 핸들을 잡았다는 것은 글쎄요, 이거 조금 씁쓸하네요. 자, 계속 이어서요. 네, 정세균 전 총리는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위해 음주운전으로 위한 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 및 면허 갱신 기간을 늘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자고 했고요. 예. 혈중 알코올 농도로 혐의 경중을 두는 제도를 폐지하자 했고, 그 다음에 단순 음주 단속 적발 시에도 즉각 면허 취소 및 벌금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 아직 조용조용한 것 같아. 이슈가 없습니다. 정세균 후보 좀 안타깝군요.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 위증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 대검찰청 감찰 결과에 대해 윤석열이 답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해 주시죠. 한명숙 뇌물 사건이 어떤 겁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죠.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대한통운 전 사장 광여국이 인사청탁 5만 달러를 주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불법 정치 자금으로 9억 원을 세 차례 나눠준 경위가 있습니다. 자, 불법 정치 자금과 함께 5만 달러 또 대한통운 관련해서 두 가지가 자, 그래서 1, 2, 3심이 어떻게 결과 나왔습니까? 1심으로는 무죄가 나왔고요. 2심은 징역 2년, 추징금 8억 8천이 나왔습니다. 3심에는 원심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결국에는 다 형을 다 살고 나왔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근데 이거 뇌물에 오명을 썼다는 거 관련해서 지금 이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관련해서 기사들을 보니까 또 뉴스 나온 것들 보니까 그때 당시에 검찰에서 그때 저기 강하게 저기 뭐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관련해서 내용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이 후보는 이에 이 사건은 윤석열 전 총장도 등장한다며 검찰에 접수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재배당 시도 등 절사적인 그 정의를 훼손한 장본인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장본인이었다. 예. 네. 그에 필요하면 공수처가 수사에 나서야 된다며 국민적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냥 사법부 그 결과에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반면에 여당에서는 이거 재수사하라 관련해서 얘기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자,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그 경쟁 후보인 이낙연 후보는 같은 날 SNS에서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를 견디신 한 전 총리님의 육성을 마주한 일은 고통스럽고 피해서는 안 된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재판이 한명숙 전 총리 6년의 재판과 2년의 옥살이 형을 살고 나왔다는 것에 대한 걸 말씀에 언급을 했고요. 자, 계속 이야기 말씀해 주세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축구 대표팀은 16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프랑스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릅니다. 자, 오늘이네요. 16일. 오늘 저 금요일 주말인데 자, 결국 김학범 나왔습니다. 자, 축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프랑스와 한국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에 김민재 수비수가 김민재 중국에서 뛰고 있는 그 김민재 네. 190짜리 그 김민재 예, 네. 어떻습니까? 아쉽지만 예. 중국에서 이제 안 보내줘서 안 이제 보내줘가지고. 협의가 아직 안 돼서 못 왔다고 합니다. 수비하면 또 김민재 아니겠습니까? 저 김민재 문신 멋있더라고요. 타투가. 그렇군요. 김민재 못 오고 그러면 누가 수비 봅니까? 수비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조사하시고요. 네. 예. 와일드 카드로 이제 황의조, 권창훈이 뽑히면서 예. 이제 이 두 명으로 수비 및 공격을 더 보완한다고 했습니다. 황의조는 워낙 또 유명하고 일본에서 자, 권창훈은 어떤 선수입니까? 권창훈은 예. 자, 네. 조사하시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일단은 중요한 것은 자, 김용기 PD가 한번 PD픽 한번 예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자, 오늘 이깁니까, 집니까? 몇 대 몇 스코어까지? 저는 2대1로 2대1로 질 것 같습니다. 질 것 같다. 근데 김학범 호 우리 올림픽 대표 잘하지 않아요? 잘합니다. 솔직히 국가대표 잘 모르겠고 올림픽 대표 나름 선정하잖아요. 우리 메달 딴 적 있지 않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손흥민 동메달. 그때 군대 안 갔잖아요. 훈련만 받고. 네, 맞습니다. 저는 이깁니다로 가겠습니다. 2대1. 2대1. 예. 2대1로 역으로 이기겠다고요? 예, 우리는 이긴다. 저희 팀이. 예, 우리 팀이 이긴다. 저희 팀이 아니라 우리 팀. 우리 팀. 자, 그래서 우리 팀. 우리 다음 주 월요일은요. 우리 휴방하고요. 화요일 날 제가 한번 이 관련해서 얘기 한번 할 건데, 자, 우리 김용민 PD는 친다. 저는 이긴다. 자, 스코어 2대1. 나 이긴다. 진다 이렇게 얘기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은 어떻습니까? 또 뭐 있습니까? 네, 김학범 감독은 예. 아르헨티나 전에서 이제 수비적인 부분으로 이 실점을 했지만 문제점을 찾았다며 그 부분을 조직력을 통해 준비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게 김학범 감독이 좀 예리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이게 솔직히 손흥민도 할 수는 있었지만 손흥민 선수가 상반기 때 많이 경기를 너무 많이 뛰었다. 관련해서 이제 그 혹여라도 부상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감독 입장에서 할 수가 없었다라고 솔직한 심정 얘기하더라고요. 예, 근데 관련해서 뭐 김학범 감독이 전술이 이런 게 공개된 게 있습니까? 공개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공개는 아직 안 했고요. 공개 좀 해주시지. 자, 예, 관련 내용은요? 네, 그
와일드카드 3명. 김학범 감독은 그 상대팀 그 프랑스 팀의 그 와일드카드 3명이 가장 위협적이라며 그 선수들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컨트롤을 해야겠다라고 했습니다. 혹시 누구 나오나요? 상대팀에서? 그 와일드카드 3명은 앙드레 피에르 지냐. 뭐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예. 네. 저도 찾아봤는데 저거 읽기 어렵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랑스어다 보니. 예. 플로리앙 토뱅. 더 어렵네. 네, 그다음에 태지 사바니에. 서태지? 뭐? 태지? 네, 태지. 네. 태지 서태지? 네, 어이입니다. 어이.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어이입니다. 예, 이어서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예. 네, 다음 뉴스는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선수단 일부가 예. 여성들과 호텔에서 술판을 벌이다 확진 판정을 받은 가운데 아, 예. 정승균 서울 강남구청장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숨긴 확진자들에 대해 고발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이 결국 KBO 관련해서 모든 당분간 경기가 중단됐다고요? 자, 어떤 내용이 있죠? 네, 12일 KBO가 NC 다이노스 및 그 구단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오니까 이제 경기를 전면 중단을 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그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한 정 구청장은 19일 확진 판정을 받은 NC 다이노스 소속 선수 3명, 외부인 2명 등 5명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습니다. 자, NC 선수 박성민, 권희동, 이명기, 박민우 4명이 2명이 외부인과 호텔방에서 술 한잔 하면서 근데 거기에 이제 거기서 확진된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맞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문제가 아니라 술 마실 수 있어요. 근데 반면에 이거를 역학조사에서 말을 안 했다는 거죠? 네, 자, 맞습니다.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1차 역학조사에서 동선을 파악하고 대비하는 차원인데 1차 역학조사가 이 1차 역학조사 단계에서 선수와 외부인 모두 이런 모임 자체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KBO까지 이게 화살이 튄 거죠? 네, 예, 맞습니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이런 화살이 튀면서 박민우 선수는 이번 일에 책임을 느낀다며 퇴근마크를 반납했고요. 박성민은 구단을 통해 리그가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 만큼 합당한 처분을 기다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예전에 KBO에서도 그 징벌, 그러니까 상벌을 준 적이 있어요. 이를테면 뭐 강정우 선수가 물론 메이저리그에서 와갖고 그게 음주운전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했는데 자리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1년 동안 실격 처분을 당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리하신 우리 김용희 PD님께서 말하기를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자격 정지 뭐 나올 것 같습니까? 이 정도까지 KBO가 중단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선수들을 이제 좀 강하게 처벌할 것 같은데 저는 아마 출전 정지 어느 정도? 한 2년? 2년. 네. 그러니까 2년 보게 정도. 되면 강정호 선수 개인이 해서 한 거는 혼자 그냥 쉬면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건 지금 몇 개 팀 선수들이 몇백 명인데 프로 선수들이 전체가 맞습니다. 다 지금 손해를 보고 있고 더 나가서 금전적인 손해와 함께 개인들 프로필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년 약하지 않아요? 아무래도 이게 또 코로나가 아, 심해지다 그쵸. 보니까 시기가 시기만큼 네, 맞습니다. 그래서 2년. 또 감경되지 않을까 그거는. 이것도 한번 나중에 한번 결과 나오면 제가 비교 한번 우리 김용희 네, PD가 나온 거 비교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갈까요? 네. 자, 날씨가 나오고 있군요. 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날씨는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전국 대부분의 지역이 낮 기온이 32도 이상 높겠고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 매우 덥겠습니다. 32도라고요? 네, 맞습니다. 야, 그리고 곳곳에 소나기 나온다고요? 네. 제가 내일 시골을 가야 되는데 우리 할머님한테 인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 비가 옵니까 안 옵니까? 비가 전국에는 10에서 60mm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전국에 10에서 60mm 내립니까? 네. 예. 이 순간 풍속 시속이 70km 이상 강한 돌풍을 분다고 합니다. 강한 돌풍이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와, 70km 엄청난 건데요? 네, 맞습니다. 와, 그렇습니까? 예, 일단은 주말 동안에 비가 온다는 거, 그 찜통 더위는 계속 주말 동안 이어집니까? 그거는 예, 아직 아직 안 찾아봤어요. 예, 제가 죄송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또 다른 소식은요? 다른 나라 뉴스입니다. 예, 다른 나라. 네, 맞습니다. 서유럽을 강타한 폭우와 홍수로 독일과 벨기에에서 사망한 사망자가 15일 각각 59명, 8명으로 확인됐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 서유럽에 폭우와 홍수 때문에 난리 났다고 하는데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독일은 전날 밤사이 1m 제곱당 최대 148리터로 쏟아진
폭우에 강둑이 무너지고 물이 범람하면서 대형 참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이요. 네, 맞습니다. 독일이 대형 참사 일어났다고요? 네, 자, 맞습니다. 계속 이어서요. 네. 경찰은 폭풍과 폭우로 하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인명 피해가 커졌다고 전했습니다. 야, 인명 피해가 몇 명 나왔습니까? 인명 피해는 실종자는 70명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물이 불고 주택이 추가로 무너지면서 실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아, 몇 명 나올지 모르겠고요. 네, 맞습니다. 야, 계속 이어서요. 네. 그에 이어서 오는 9월 총선에서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 아르민 라셰트 기민당 대표는 이번 참사 피해가 가장 큰 노르트 라인 베스트 팔렌주 총리이기도 합니다. 아, 이름도 어렵네. 이름도 어려워. 예, 메르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그 여성 총리지요. 야, 이어서요. 라세트 대표는 이번 폭우의 원인을 지구 온난화로 보고 있고요. 기후 변화에 맞서기 위해 세계적인 노력을 가속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엔 유럽이 지금 홍수 비와 폭우 때문에 거기 지금 엄청난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독일뿐만 아니라 비단 그 네덜란드도 있고 룩셈부르크 있잖아. 작은 섬. 네, 맞습니다. 룩셈부르크. 그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예요, 그거. 룩셈부르크 작은 섬. 룩. 우리 용기핀이 한번 룩셈부르크 한번 홍보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 우리 한번 거기 리버풀 올려 주시죠. 한번 제가 도와드릴게요. 옆에서 같이 한번. 자, 하나, 둘, 셋, 넷. 룩셈부르크. 아르헨티나. 자, 이상 김영희 PD의 PD 피겨였습니다. 자, 2부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